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놈밋의 조시입니다. 토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주말까지 긴 휴일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목 금요일까지 휴가이셨던 분들은 더 긴 휴식을 취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저는 잔여 백신을 통하여 2차 화이자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고생했는데요. 그래도 IT 소식을 정리할 정도로 컨디션이 나아져서 여러분들에게 9월 마지막 주 IT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 RTX 30 시리즈와 관련되어 최근 RTX 30 슈퍼 시리즈와 관련된 루머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소식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RTX 30 슈퍼 시리즈의 전반적인 라인업 및 스펙에 대한 이야기인데, 확인된 루머 내용이 사실이라면 슈퍼 시리즈에는 RTX 3060, 3070, 3080, 3090 등 대부분의 라인업에 있어 슈퍼 시리즈가 준비 중이며, 큰 차이점이라 함은 GDDR6X의 탑재 및 VRAM, CUDA 코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플래그십격인 제품인 RTX 3090 슈퍼의 경우엔 GDDR6X 21GBps의 탑재 가능성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앞서 언급했듯 RTX 3070의 경우엔 GDDR6에서 GDDR6의 장착, 그리고 RTX 3080의 경우엔 CUDA 코어와 VRAM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전 RTX 3060과 관련되어선 RTX 3070에 사용되는 GA104 칩을 기반으로 하는 RTX 3060의 데이터가 확인되었는데, 정황상 근본 루머 스펙표에 확인되어 있는 RTX 3060 슈퍼의 자리로 출시하여 성능에 있어서도 RTX 3070에 버금가는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루머로 유출된 RTX 30 슈퍼 시리즈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진 루머 단계인 정보이긴 하지만, 예전에 엔비디아가 RTX 20 시리즈 시절 슈퍼와 TI 모델을 출시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실질적인 제품 출시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센터에서 최근 독일 시장에 거래된 그래픽카드 가격에 대한 변동 추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했는데, 해당 가격 상승세가 7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이더리움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 상승 및 RTX 30 시리즈 AMD RDNA2 기반의 모든 그래픽카드의 공급 부족, 거기에 더한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공급 부족 등 다양한 이슈가 굉장히 겹쳐져 이러한 지속적인 그래픽카드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그중 3D 센터에서 밝힌 자료에서는 AMD RX 6600XT의 경우엔 600유로에 거래되고 있으며, AMD MSRP와 비교해보면 약 45%가량 비싼 가격에 현재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그래픽카드 시장 가격의 정세는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상황인데, AMD RX 6600XT는 80만원 중반선을, 엔비디아의 RTX 3060의 경우엔 90만원 초반선을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과 같은 이유로 현 그래픽카드 가격이 언제쯤 다시 안정화되느냐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외신에선 현재 그래픽카드의 가격 안정화에 대한 예측은 매우 힘들며, 정황상 내년 차세대 그래픽카드의 공급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인텔의 차세대 CPU인 엘더레이크와 관련되어 최근 최상위 포지션에 있는 i9 12900K와 관련된 시네벤치 R23 벤치마크가 유출되었습니다. 확인된 시네벤치 R23 벤치마크에선 멀티코어 스코어 3549를 기록했는데, 테스트를 진행한 공식적인 CPU 코드명과 코드네임 등은 가렸으나 인텔 로고 및 10나노미터 그리고 A+A 코어 구성의 24스레드인 점을 보아 현재 해당 CPU는 인텔 i9 12900K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성능 비교로 언급된 AMD Ryzen 9 5950X의 경우 16개의 코어에 32스레드를 기반으로 하는 AMD 플래그십 CPU인데, 별다른 설정 없이 PBO를 켰을 때 기준으로 Ryzen 9 5950X가 평균 28점 점수의 내외를 기록하는 것을 보아 정황상 저번 시네벤치 R20을 비롯하여
이번 시네벤치 R23에서도 인텔 i9-12900K가 AMD CPU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네벤치의 경우 CPU 렌더링 성능을 중점으로 들어가는 만큼 현재까지 유출된 시네벤치 마크와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봤을 때 엘더레이크 CPU가 경쟁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 말 AMD에선 3D VKC 적용을 통한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노린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해당 3D VKC가 적용된 CPU가 출시될 경우엔 또 지금과는 다른 성능 차이를 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11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텔과 긴밀하게 협력해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4종의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서피스 제품군에는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의 최초의 소비자용 태블릿 컴퓨터 겸 컨버터블 PC 제품도 포함되며 2개의 제품에는 썬더볼트 4 범용 케이블 단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서피스 제품이 인텔 이보 인증과 썬더볼트 4 단자를 제공하는 것은 인텔과 MS의 파트너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인텔은 생태계 파트너사들이 다양한 폼팩터와 가격대를 통해 최고의 PC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혁신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친 오랜 경험을 통해 인텔은 소비자, 기업, 교육자 및 게이머들을 통해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윈도우 11용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윈도우즈 PC의 4분의 3 이상이 인텔 프로세서에서 구동됩니다. 서피스 프로 8에서는 에이서, 에이수스, 델, HP, 레노버, LG, MSI, 삼성을 포함한 상위 오리지널 장비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80개 이상의 윈도우 기반 인텔 이보 플랫폼에 포함됩니다. 계속 인상 소식만 들리네요.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 있어 가격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공급 또한 부족해진 가운데 최근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이 나온 이유로는 생산 공장의 인력난과 전반적인 제조업체의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시기가 겹쳐진 것인데, 현 시점에서 제조업체의 임금이 인상될 경우 이는 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최종 사용자, 즉 소비자들에게 있어 일부 금액 인상분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나온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인력난, 즉 실질적인 생산 공장에 필요한 숙련된 직원의 부족인데, IPC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80%는 현재 숙련된 인재를 찾고 및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에 있어서도 현재 기업의 68%가량의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건비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가 겹쳐진 현 상황의 개선은 향후 6개월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근본 자료를 공개한 IPC에선 이러한 가격 상승은 최종적으로 PC뿐만 아니라 그래픽카드 및 프로세서 그 외의 구성 부품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격 인상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반도체 전반적인 공급 부족과 관련되어서 일부 제조업체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빠르면 내년 말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늦어지면 이보다 조금 더 느린 2023년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PC 드램 가격에 있어 2021년 4분기에는 전반적인 가격 하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시장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의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기존 3분기에선 3에서 8%가량의 PC 드램 가격 인상을 예고했었으나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4분기에서는 가격 하락 예상 하락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약 5에서 10%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이 나온 이유로는 드램 공급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인데, 이러한 과잉 재고로 인해 4분기의 경우에는 기존 3분기와는 달리 전반적인 가격 하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드램 가격 하락은 PC 드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고의 증가로 서버 드램 및 그래픽 드램 가격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상계의 이유로 전체적인 드램 시장의 가격 하락은 4분기에서 총 3에서 8%에 달하는 금액이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4인치 및 16인치 신형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맥OS 몬테레이 최신 베타 버전에서 포착되었다고 해외 매체 맥루머스가 보도했습니다.
베타 버전에서는 포착된 새로운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3456, 2234 레티나, 3024, 1964 레티나 등 2개이며 애플이 그동안 출시한 맥북 프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해상도입니다. 참고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16인치 맥북 프로의 기본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3072, 1920이며 13인치 맥북 프로의 기본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2560, 1600입니다. 두 모델 모두 인치당 226, 227 픽셀의 픽셀 밀도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3456, 2234 레티나 해상도는 16인치 신형 맥북 프로 해상도로 추정되며 3024, 1964 레티나 해상도는 14인치 신형 맥북 프로 해상도로 추정되며 픽셀 밀도 역시 인치당 약 250 픽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4분기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형 맥북 프로는 미니 LED 패널, M1X 애플 실리콘 칩 외에 터치바가 제거되고 맥세이프 마그네틱 파워 케이블, HDMI 포트, SD카드 슬롯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에 S펜이 내장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외신은 중국 IT 전문가 아이스 유니버스를 인용해 갤럭시 S22 시리즈는 12월 출시 가능성이 높으며 울트라 모델에는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1 울트라 비노트 시리즈 최초 S펜을 제공하지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으며 갤럭시 S22 울트라는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동일한 19.3:9 화면 비율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갤럭시 S 시리즈처럼 둥글지 않고 노트 시리즈처럼 직각도 아닌 갤럭시 S, 노트 시리즈 사이의 디자인이 채용될 것이라고 아이스 유니버스는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단종 루머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이 2024년 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거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폴더블 아이폰 개발 진척 상황이 예상보다 더디다면서 2024년 출시로 전망을 수정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거 분석가는 올해 초 애플이 2023년 첫 폴더블 아이폰을 1500만, 2000만 대 출하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출시 시기가 1년 연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계획 중인 폴더블 아이폰에는 8인치 QHD 플러스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펼쳤을 때 크기는 아이패드 미니보다 조금 더 큰 크기입니다. 그리고 패널 공급업체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력합니다. 오늘 12월 조기 발표될 것으로 소문이 돌고 있는 갤럭시 S22 시리즈의 색상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매체 갤럭시 클럽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S22, 갤럭시 S22 플러스 모델은 블랙, 화이트, 핑크, 골드, 그린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또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은 블랙, 화이트, 다크레드 등 3가지 옵션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갤럭시 클럽은 갤럭시 S22 및 갤럭시 S22 플러스 그린 변종은 갤럭시 Z 폴드 3 그린과 유사할 수 있으며 핑크 골드 변종은 갤럭시 S21 팬텀 핑크 변종과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신 갤럭시 워치 4에 핑크 골드 색상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그동안 특정 시장에 레드 색상을 선보였지만 갤럭시 S22 울트라 다크 레드 색상은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6세대 아이패드 미니가 공급 부족으로 일부 모델의 예상 배송 시간이 11월로 연기됐다고 맥 루머스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핑크 색상 아이패드 미니 6 256GB 와이파이 모델의 경우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배송 기간이 3에서 4주로 늘어났으며 스타라이트 또는 퍼플 색상의 동일한 모델의 예상 배송 기간은 4주에서 6주까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루머스는 아이패드 미니 6의 배송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수요가 많다기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국내 가격은 64만 9천원부터 시작되지만 국내 출시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국내는 얼마나 지연이 될지 지켜봐야 될 뿐입니다. 구글이 2년여 동안 개발해온 폴더블 스마트폰이 연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복수의 외신이 팁스터 에반 블레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에반 블레스는 트위터를 통해 소식통으로부터 폴더블 픽셀, 즉 코드명 패스포트가 올해 안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을 입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픽셀 폴드로 알려진 구글 폴더블 폰은 갤럭시 Z 폴드 2 또는 폴드 3와 유사한 폼팩터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며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조한 120Hz LTPO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글이 자체 개발한 텐서 SoC가 탑재될 가능성도 있으며 텐서 SoC는 픽셀 6 시리즈에 최초 탑재됩니다. 구글은 다음 달 이벤트를 열고 픽셀 6 시리즈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벤트에서 폴더블 폰이 함께 공개되거나 일부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글이 다음 달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픽셀 6 프로의 초기 프로토타입 핸즈온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픽셀 6 프로의 전후면 디자인을 볼 수 있으며 화면에서는 Welcome to your Pixel 메시지를 볼 수 있고 후면에서는 트리플 카메라도 확인됩니다. 구글이 앞서 공개한 렌더링과 동일하지만 후면 이상한 구글 로고는 이 기기가 프로토타입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글은 이전에도 프로토타입 후면에 이상한 로고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구글은 다음 달 이벤트를 열고 픽셀 6 시리즈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출시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0월 19일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애플 분석가 민치거가 애플이 내년 상반기 5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신형 아이폰 SE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형 아이폰 SE 모델은 역대 가장 저렴한 5G 아이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신 아이폰 13 미니는 $699에 판매되지만 신형 아이폰 SE는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신형 아이폰 SE 디자인은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8을 기반으로 하며 5G 이동통신을 지원하고 더 빠른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최신 아이패드 미니 6에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으며 내년에는 5.4인치 모델 단종이 유력한 만큼 신형 아이폰 SE 모델에도 동일한 A15 칩셋을 탑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번에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는데 베트남 공장 직원 추가 고용 등의 문제 해결로 인하여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팬 에디션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갤럭시 S21 팬 에디션 모델은 당초 8월 글로벌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S21 팬 에디션 양산을 시작하고 이번 달 약 1만 대 가량을 생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출시를 목표로 갤럭시 S21 FE 양산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10월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국내 출시 시기는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카메라 업체 올림푸스가 삼성전자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 카메라에 대한 파트너십 루머를 부인했다고 네덜란드 IT 매체 레츠고 디지털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올림푸스와 협력해 미래 플래그십에 탑재될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세대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 카메라에 올림푸스 센서 시프트 OIS 기술이 탑재되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레츠고 디지털이 올림푸스에 직접 연락을 취한 결과 올림푸스와 삼성 사이 협력은 없었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거에 협상이 실제로 있었는지 또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렬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삼성전자 내부 소식이 정통한 아이스 유니버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에는 0.8 마이크로미터 픽셀의 108MP 메인 카메라가 포함된 쿼드 카메라가 장착됩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과 동일한 HM3 센서인지 또는 개선된 버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이스 유니버스는 메인 카메라의 렌즈 초점과 광학 이미지 안정화 기능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에는 OIS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며 두 개의 텔레포트 카메라에는 12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출시하는 차기 아이폰은 디자인이 변경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유명 애플 분석가 민치권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아이폰 14,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에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2017년 출시한 아이폰 X에서 노치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으며 이후 출시된 아이폰 XS, 아이폰 11, 아이폰 12, 아이폰 13 시리즈까지 노치 디자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노치 디자인이 펀치홀 컷아웃으로 변경되는 대대적인 디자인 재설계가 이뤄질 것으로 거분석가는 내다보고 있으며, 이밖에 아이폰 14 프로 모델 라인업에는 모두 4800만화소 광각 카메라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은 현재 페이스 아이디가 디스플레이에 내장된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 기술은 2023년 또는 2024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전략 스마트폰 픽셀 6 시리즈가 이달 19일 출시될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호주 이동통신사 텔스트라는 페이스북을 통해 픽셀 6 시리즈 프로모션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10월 19일 종료되는데, 공교롭게도 소문으로 돌고 있는 픽셀 6 시리즈 출시 날짜와 일치합니다. 앞서 구글이 인스타그램에 새롭게 공개한 픽셀 6 티저에서 19일 날짜가 포착되면서 10월 19일 정식 출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픽셀 6는 국내에 출시될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지만, 출시 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차세대 자율주행치 생산을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테슬라와 7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게 될 핵심 반도체 HW4.0은 내년 2분기부터 테슬라 전기차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4분기 중 경기 화성 등에 있는 7나노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9월 마지막 주 IT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긴 추석 연휴와 주말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요즘 확진자 수가 무더기로 불어나고 있는 만큼 마스크 꼭 잘 쓰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하면서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에 전해드린 소식들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스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